차명진 형은 뭐 얘기할 가치가 있나요? 좀 얘기해달라고 하는데. 별로 없는데 예. 4억 1천만 원 손배당했잖아요. 세월호 유가족들한테. 예. 그러니까 뭐 어차피 망친 몸, 뭐 황교안 만세나 부르고 죽자 이런 목적 아닌가 싶은데. 황교안이 공천 줄 것 같아요. 행여라도 뭐 지금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죽을 때 죽더라도 황교안 만세라도 부르고 죽자. 꽥소리나 하고 죽자고 본인이 어디서 썼다며 페이스북에다가. 그 꽥소리가 아니고 황교안 만세 소리 하다가 죽자 이건 것 같은데. 아니 그래서, 막 나가는 거지 뭐 이제. 아니 그렇게 해서 자기한테 돌아올 게 뭐가 있어요? 손해배상이 돌아오죠. 저 형님이 뭐야 전교조 명단 공개 네. 그걸로 한 몇천만 원 물어냈을 거예요. 내가 알기로는 집을 팔았어 그것 때문에. 고향 집을 팔았어요. 네, 그거 어디서 정치쇼에서 얘기한 거예요? 그래, 그거? 집을 팔았어. 예. 그리고 이재명 지사한테도 뭐 형님을 강제 입원시켰다고 고건으로 그 몇백만 원인가를 또 손배를 당했어. 700인가 800 그랬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부인이 얼마나 힘들고 열 받았겠어요. 차명진 전 의원 부인이. 가만히 있으면은 뭐 근데 이번에 또 저거 손배 반드시 나옵니다. 4억 1천만 원이. 아, 그래요? 다 나오죠. 4억 1천만 원이 다 나오든 아니면 그중에 일부가 나오든 개털이야 지금 가뜩이나 개털인데. 그러니까 이제 본인은 뭐 이도 안 되고 저도 안 되니까 막 가는 심정으로 또 한 번 막말을 한 거죠. 정말 배수해진 치고 그냥 던진 거네요. 물에 빠지면. 아니, 그러니까 세월호가 황교안을 향한 날카로운 칼이다라고 하면서 자기가 황교안을 구하기 위해서 온몸을 던져서 나선 무슨 황교안의 수호천사처럼. 근데 황교안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잖아요. 거기도 뭐 홍준표 비스무리하게 보지 황교안을 원래. 아, 이제 반박이었어요. 반박, 비박 정도가 아니라 반박이었는데 갑자기 박근혜를 씹어가지고 자기가 흥분해가지고 세월호 가족들한테 뭐 그렇게 망언을 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친권력이죠, 친권력. 예, 22년에 혹시나 황교안 얘기만 한 자리 할 수 있을까라는 희망에다가 판단을 걸어놓고 그냥 망하는 도박꾼이 되는 거죠. 네, 평상시에 만나면 어떤 분이세요? 누구요? 차명진 전. 아니 웃긴 사람이야 그냥. 재밌는 웃겨, 분이에요. 웃겨. 근데 왜 이렇게 말을 그렇게 해가지고 자꾸. 아 정치는 뭐 할 수 없지 뭐. 그 사람 형님이 나오려고 예전, 그러는 겁니까? 그 형님이 예전에 뭐 저기 한번 국회에서 뭐 이상한 걸 가져와가지고 그거 뭐지? 쥐를 가져왔어. 쥐야. 뉴트리아. 뉴트리아. 뉴트리아를 데리고 왔어요 국회에. 국감 때 뉴트리아가 이게 번식력이 좋아가지고 너무 창궐하고 있는데 대책이 필요하다. 환노위에서 국감하면서. 그걸 가져오면 사진 찍혀서 그 사진이 많이 나오면 검색하면 자기 이름이 많이 나오거든. 근데 그걸 갖다 그러려고. 국회에 데리고 온 거야. 그래가지고 이게 또 난리가 났어요. 이거는 동물 학대다. 해가지고 뉴트리아랑 뉴라이트랑 헷갈린 거 아닐까요? 뭐 내가 생태 교란종? 그 언제입니까? 후쿠시마 지진 난 다음에 네. 방사능 물질 이 위험성을 경고하기 위해서 왜냐면 네. 그때까지도 우리가 그 후쿠시마 인근에서 나는 그 농수산물이나 이런 거는 수입 제한을 했지만 네. 공산품 수입 제한을 안 한 거야. 중고차 막 이런 거 수입하는데 거기서 막 세슘이 검출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국감 때 설득력 있게 제안하기 위해서 세슘을 가져오려고 그랬어. 국감장에. 근데 그게 이격거리가 방사능의 피폭이 안 되려면 최소 이격거리가 1m 이상이래요. 그래서 이게 1m 이상의 이격거리를 둘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가로 세로 1m짜리 투명 상자를 만들까? 뭐 별의별 저 고민을 다 하다가 세슘은 그 협조하겠다는 사람이 있었어. 세슘 덩어리를. 근데 나중에 이제 우리까지 이러지 말자. 이성을 찾자. 단체가 다 해가지고 이 방사선 복 입고 그걸 이렇게 측정하는 거 있잖아. 우리 보좌관이 가서 피폭 안 되도록 이거 옷을 입고 측정하는 걸 동영상으로 담아서 그 동영상을 틀었죠. 한바탕 국감장에다 세슘을 투척할 뻔했어. 아니 그 김도환도 아니고. 차명진 뉴트리아뿐만 아니라 차명진이 구렁이도 갖고 왔어. 구렁이를 갖고 왔어. 도대체 상임위가 어디인데? 상임위가 어디길래? 한노이였을 거예요. 그때 1000만 원짜리 한노이. 구렁이를 갖고 왔었어요. 왜 이렇게 다들 오버하는 거예요? 근데 뭐 구렁이도 멸종위기인가요? 뭐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이거 보니까 말이죠. 관광 산업 같은 거 하시는 게 구렁이. 차명진 형은 또 만화도 그리거든요. 맞아요. 손재주 좋아요. 만화 잘 그려. 네. 그러면 MBN 나가지고 맨날 만화. 그리고 재밌으신 분이네요. 네네네. 근데 해서도 안 될 말을 했으니 참 그건 안 됐어요. 그 형 보면은 제가 굉장히 그 발언은 용서할 수 없는 발언이지만 그 형 자체를 보면 좀 굉장히 아니 불쌍해. 그냥 정치를 왜 저렇게 할까 싶죠. 네, 그냥 정치 그만두고 자연인으로. 그냥 아내하고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어 그 형님. 막말하면서 네, 유튜브에서. 글쎄요. 아니 지 혼자 뭐 막말하면 누가 뭐라 그래. 아니 저 김문수 TV 운영하면서 알바도 좀 하시고. 네. 알바는 뭐 김용민 TV 한번 나오시고. 그 형은 내가 봤을 때는 뭐 정치적 재기 어려워요. 끝났어. 끝났지. 예.
아니 한국당이 아무리 지금은 이렇게 막 나가도 음. 총선 닥쳐봐요. 수도권에서는 아무나 공천 안 합니다. 그렇지. 금 잡힐 사람들은 다 빼게 돼 있어요. 음. 일본이지 그러면 저거. 예, 그렇지. 게다가 내년 총선이 4월 15일 날 치러집니다. 네. 그러면 세월호 몇 다음 날이야, 주기입니까? 다음 날. 전날이지. 아, 전날이야. 전날이에요. 그 다음 날이 이제 4.16이라. 그러니까. 근데 차명진을 공천을 주겠냐고. 그럼 선거 망하는 거거든. 그렇지. 그런 일 전에 일만의 가능성이 있는 건 다 배제시켜 버리는군요. 그냥. 당연하죠. 수도권 선거가 망해요 그러면은. 내년 총선 전망을 지금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어떻게 해? 네. 점쟁이도 아니고. 너무 많이 나만. 너무 많이 남았나? 내년 확실한 건 있습니다. 네. 4월 15일에 선거를 치른다는 거. 못 치르는 거 아니야 혹시? 기호가 몇 번까지 나갈지 지금 모르는데. 국가에 무슨 일이 생겨서. 그래요. 그 차명진이랑 한선교는 왠지 네. 컷오프 될 것 같아요 결국에는. 아, 그래요? 네. 근데 한선교 사무총장이잖아. 본인이 공천한 공천 실무 작업을 하는데. 본인이 저기 근데 지금 사무총장이 그렇게 막강한 자리가 또 아니지 않나요? 네. 당직자한테도 그 밟힌 거 아니에요 지난번에? 네. 개무시 당한 거 아니야? 아니 근데 내가 봤을 때 왜 그 설거지 아니 그 뭐야 걸레질 걸레질. 약간 이거는 평상시에 그렇게 멘트를 치지 않고선 나올 수가 없는 멘트거든요. 그런 그냥-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개그맨을 만나면 우리가 전문용어로 이런 말을 씨바이 친다 그러잖아요. 네. 방송용어로. 네. 그냥 뭐 씨바이 친다 막 이러니까 일본말이라 뭐 평상시에 안 쓰고 이제 방송사 하는 사람들 그 방송하는 사람들 뒷얘기인데 씨바이 친다라고 하는데 그거 계속 그런 거 계속 서오는 약간 그런 상황이에요. 제가 그 멘트 그냥 던지는 걸 자기도 모르게 이게 웃기다고 생각하고. 거기 앉아 있는 사람들이 그냥 던질 거야, 그냥. 말진이니까 대부분 20대 후반, 30대 초반에 낮게 초년병 보고, 기자들이 그냥 네. 낮게 본 거지. 야, 뭐 하냐? 뭐 약간 이런 느낌을 담은 언론계 건데. 선배로서. 하고 있네. 네.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매일 하던 소리인데 이거 하면 안 되겠나 하면 뉴스에 기사를만 써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밟았다고도 볼 수 있죠, 사실은. 저는 이 궤변, 막말 이런 것들이 이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이 너무 유튜브를 많이 봤어. 그래서 빚어진 구조적인 문제는 아닐까 생각이 들면서 이 막말은 앞으로도 계속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돌림 노래 비슷하잖아요 지금. 대놓고 방송 중에 지상파 방송 연결됐는데 유튜브에서 들은 가짜 뉴스를 그냥 읊어요. 사실 그 유튜브의 무방비 상태로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진행자가 혹은 출연자 확신을 갖고 얘기하면 그래 이거는 뭐 저 친구가 최소한 팩트 검증을 하고 한 얘기겠지 하면서 그거를 믿어 여과 없이 믿어 그냥 어떤 필터링 없이 그냥 믿어버린다고. 그래서 방송 나가서 혹은 뭐 다른 인터뷰에 나가든지 기자회견 그게 나가서 마치 기정사실인 것 마냥. 그렇게 얘기를 갖다 개망신당하는 거죠. 내가 좀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하고 싶은 의원들에 대해서 하고 싶은 얘기는 조선일보라도 열심히 읽어라. 일본. 김대중 칼럼 열심히 봐라. 김대중 칼럼에서 얘기하는 게 박근혜 벌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야 한국당이 정확합니다. 산다고. 예. 근데 지금 자유한국당은 조선일보도 안 읽어요. 얼마 전에 그 김용민 씨 진행하던 예. SBS 정치쇼 예. 내가 나가는 여의도 UFC 예. 거기서 패널을 예. 정미경 씨가 새로 차명진 아웃 최고위원. 정미경 인이 온 거야. 네. 그게 2주를 했는데 네. 이 사람이 2주 내내 유튜브에서 자기가 본 가짜 뉴스를 갖다가 기정사실인 것처럼 방송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관점의 차이를 가지고 논쟁을 하면은 그거는 토론이 돼. 근데 사실이 아닌 걸 사실처럼 얘기하는 걸 반박을 하려고 하니까 이건 뭐 토론이 아니고 엉망진창이 된 거야. 그렇지. 2주 동안 방송이. 네. 게다가 민주당에서 최민희 의원이 나오셨어. 예. 이 최민희 전 의원이 또 좀 세요. 예. 그래가지고 그냥 최민희 의원이 막 맹폭을 했지. 그 진짜 나는 뭐 서로 멱살 잡을까봐 정말 조마조마할 정도로 그 정도 수준으로 방송 야인연하 뭐 할 정도로. 욕 나올 정도로 된 거야. 그러니까 이게 제작진이 심각성을 느낀 거예요. 이러다가는 이거 이제 방심이 경고 먹고 방송 못 하겠다 싶어가지고 교체를 했지 패널. 에이 경고 먹. 한국당 패널을. 미국에서 얼마 전에 제가 뉴스를 봤는데 그게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 얼굴까지 따가지고 입 모양만 이렇게 바꿔가지고 네.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그 사람 목소리로 그냥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그냥. 알겠습니다. 자 다음 총선에 핵심적인 이슈 가운데 하나가 젠더가 될 것 같다. 젠더 이슈. 젠더 이슈. 근데 저는 그 지점쯤 돼서 작전 세력들이 전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들이 이 젠더 문제로 진보 진영, 이 진영의 심각한 균열을 물고 늘어질 것 같아요. 심각한 네. 균열을 초래하도록 작전을 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젠더 이슈가 진짜 핫하게 다가올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예. 정의당 어떡합니까? 정의당은 왜 우리한테 어떡하냐 그래. 아니 그 정의 너머라고 진보 넘어 진보 넘어.
정의 넘어. 정의 넘어 뭐가 있나요? 우리가 있나? 진보 넘어. 거기 정의당 내에 그 모임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급기야 이제 PC주의에 반기를 들었어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뭐 논란이 있어요. 이거 관련해 가지고 이제 그 선언문을 제가 봤는데 청년 정치를 위한 선언문인가요? 봤더니 다수 남성의 뜻이 배척됐다. 이런 표현은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만은 그 약자 소수자를 옹호한다고 하면서 젠더 이슈를 너무 편향되게 이끌다 보니 20대 남성으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뭐 간추리면 그런 건데 네. 이제 거슬러 올라가면은 2016년도죠. 그때 이제 이른바 메갈리아 논쟁이 네. 정의당 내에서 세게 붙었었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이제 정의당 내 이른바 젠더 이슈, 젠더 논란이라는 게 형성이 됐고 진보 너머는 그 이후에 생겨난 청년 의견 그룹이에요. 정의당 내에. 그래서 뭐 그 수가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나는 알고 있고 처음에는 당내에서 여성주의를 다루는 관점이 지나치게 편향돼 있다. 그러니까 지나치게 이게 여성주의에 너무 심하게 경도돼 있다라는 것에 대한 반발로 그 그룹이 문제 제기를 하면서 등장을 했고 당내 당직 선거에 청년 부대표 후보를 출마시켜서 당선이 됐어요. 정혜연 부대표라고 그분이 이제 진보 너머 의견 그룹 소속이고 그런데 이제 진보 너머 그 의견 그룹의 주장이나 이 얘기하고자 하는 바가 비단 뭐 안티페미니즘 내지는 뭐 그 반메갈 뭐 이런 차원만은 아니고 그러니까 성차별에 대해서는 당연히 반대하고 진보 정당이 그럼요. 성차별에 반대. 아니 누가 저기 당연하죠. 성폭력을 하는 용인하고 거고. 동의해 거기에. 그리고 젠더 평등이라는 것에도 동의하고 그러나 그 메갈리아나 뭐 워마드 같은 사이트들이 그렇듯이 모든 남성을 이를테면 적대화하는 그리고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그런 식의 그 이른바 미러링이라고 하는 그런 것까지 옹호해서는 안 된다 대중정당이. 그럼으로써 오히려 다수의 그런 선의를 가진 남성들마저 정의당으로부터 거리를 멀어지게 하고 있고 정작 중요한 지금 청년들의 여러 가지 사회경제적 박탈감이나 그로부터 비롯된 문제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문제를 당이 제대로 다루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청년의 문제에 있어서 젠더의 문제가 지나치게 좀 과장돼 있는 거 아니냐 지금 정의당 내에서 뭐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건데 근데 이분들의 이 의견 그룹의 주장이나 내지는 문제에 대한 접근 방식 당내에서 이런 그 이슈를 제기하는 방식이 좀 거칠기도 했어요. 그래서 당내에서는 이 진보 너머라는 의견 그룹에 대해서 뭐 비판적인 그런 시각도 있고 긍정적인 시각도 있고 여러 가지 시각이 있는데 이번에 이제 취지는 그런 것 같아요. 정의당 내부의 일종의 문제제기 그룹 의견 그룹을 넘어서서 일종의 뭐 청년들을 향한 그런 대중정치 조직으로 그 당 안팎을 아우르는 대중정치 조직으로 자기들을 발전시켜 나가겠다. 이런 일종의 선언문이고 저는 뭐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그런 시도나 이런 것들이. 그러나 이제 그 진보 너머 그 의견 그룹에 대해서도 제가 좀 아쉬운 점은 비판할 수 있고 문제 제기할 수 있고 또 그걸 기반으로 그 자신들의 어떤 뭐랄까요 이 바운더리를 형성할 수도 있는데 근데 사실은 그 이 젠더를 둘러싼 그 논란이라는 게 그 논란이 이제 커지고 막 이렇게 이 논란이 좀 과열되다 보면 마치 이 세상에 그 문제만 있는 것처럼 이렇게 좀 죽자사자 논쟁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사실은 이 세상에 그 문제만 있지 않아요. 그만큼 중요하거나 혹은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들도 있을 수 있는데 나는 전반적으로 청년 의제, 청년 문제들에 대해서 좀 균형 있게 봤으면 좋겠다. 이런 문제, 저런 문제. 그러니까 모두에게 얘기하고 싶어요. 이 여성주의 그룹한테도 얘기하고 싶고 혹은 진보 너머 같은 그룹에다도 얘기하고 싶고. 저는 민주당 지금 뭐 정의당도 그렇지만 정의당 아마 제가 봤을 때 그 젠더 이슈에서 정의당의 입장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면 아마 20대 남성들이 많이 떠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민주당이 오늘 또 이제 발표한 기사를 좀 보니까 65세 정년 연장한다는
기사에 좀 댓글을 좀 봤더니 20대들의 20, 30대들의 반응이 너무 안 좋긴 하더라고요. 이 분위기 자체가. 근데 이렇게 이제 가다가 총선까지 간다? 아, 20, 30대들 남성들이 이게 과연 민주당 의원 그동안 뭐 진짜 어떻게 보면 콘크리트 지지를 보내줬잖아요. 정의당이나 민주당이나 20, 30대 남자들이. 근데 그 지지가 아마 한 방에 좀 무너질 수도 있다라는 좀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이건 좀 심각하게 좀 받아들여야 된다. 뭐 이렇게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특히 그 젠더 이슈에 대해서. 예. 현 정부에 대해서도 그렇고 네. 그 민주당이나 정의당에 대한 20대의 지지율이 낮은 게 젠더 이슈 때문만일까요? 그래서 나는 근데 그건 이유가 아닌 것 하긴 같은데. 하죠. 예. 근데 젠더 이슈 포함해서 이제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는 건데 이제 이렇게 비유를 해보면 1960년에 4.19 세대가 뭐 이렇게 해서 하여튼 정권을 했잖아요. 그때는 이제 정말 말 그대로 순수한 민주주의였던 거고 그때 그래서 판문점 쪽을 향해서 나왔던 거가 이제 북은 오판 말라 뭐 이제 이런 고도 나오고 그렇죠. 이랬단 말이죠. 1960년 4.19 혁명 당시에 행여나 자기들이 공산주의자로 몰릴까봐 플래카드를 들고 그렇죠. 나왔는데 네. 북한은 오판하지 말라. 우리는 니네 편 아니야. 뭐 그랬는데 80년대에 386이 등장을 하면서 그 이제 그러니까 4.19 세대가 기존 정치 세력으로 있을 때 대학생들이 마르크스 레닌 막 공부하고 사회주의가 뭐 어쩌고 이제 혁명이 어쩌고 막 전민항쟁이 어쩌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이 40까지 한 번도 사회주의를 공부를 안 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마냥 불안하기도 하지만 뭔 말인지 아예 이해 자체를 못하는 상황이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제 또 그 386 세대가 그렇게 사회주의자로 남아있는 사람도 있고 뭐 생각이 바뀌기도 하고 사람이 나이를 먹으니까 또 이제 다시 또 기성세대로 와 있는데 지금 새로운 세대가 탄생을 해서 젠더 이슈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데요. 이제 뭐 이제 아까 이제 댓글에 이제 PC가 뭐냐는 얘기가 나오는데 정치적 올바름이라고 그렇지. 부르는 PC. 예. 저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예를 들어서 미쓰리 커피 한 잔 연타 난 슈가 2개 이런 거 뭐 정말 그냥 되게 자연스러운 말이었어요. 그 드라마에서 그냥 나오는 그쵸? 대사였어요. 크림 하나 설탕 예. 하나 미쓰리 예. 뭐 커피가 왜 이렇게 써? 뭐 아니면 아니 여자가 어디서 이런 말이 아유 미스김이 타준 커피가 맛있어. 그렇죠, 막 그렇죠. 이런 예. 것도 그냥 막 그런 던졌어요. 얘기들을 예. 막 했었는데 그때 김 부장이 막 화를 내면서 미쓰리라니 순수한 우리말을 써야지. 어이 이양 이랬던. 예.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그런 시절을 뭐야 갑자기. 그런 시절을 거쳤던 웃기기 참 386들이 어려웠을 텐데. 나이 40, 50이 돼서 남녀 평등을 얘기를 하고 마음을 바꾸는 것은 맞습니다. 옳은 태도인데 이제 반대해서 보면 예를 들면 이제 저희 큰애가 지금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데요. 학교에서 성평등, 성인지 관련돼서 이 시험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점수가 낮으면 어떻게 되고 이런 건 아닌데 너희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험을 보고 채점을 해서 발표를 해서 누가 그 반에서 가장 이 성 감수성이 뛰어난 아이인지 칭찬도 하고 이런 거 한다는 얘기죠. 우리 고등학교 때 그런 교육 안 받았거든요. 그런 게 없었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해서 나이가 40, 50 된 사람이 20대 애들한테 너희들은 성평등 교육이 필요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면 이 사람들은 이미 중고등학교에서 다 받고 컸거든. 컸는데 자기들이 그렇게 잘하지 않았다고 해서 쟤네들도 그렇게 안 돼 있는 상태라고 가정을 하고 이야기들 자꾸 꼬니까 서로 의견이 안 맞는 거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이제 정의당 내 의견 그룹도 그렇고 지금 말씀하신 이제 젠더 이슈 하냐 아니냐라고 하면 그렇지 않죠. 불거져 나오는 것이 젠더 이슈에서 부딪히고 있는 거지만 이제 이미 뭐 저를 포함해서 기성세대화가 돼서 지금 20대가 하는 사고를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이해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전 훨씬 더 지금보다 겸허하고 겸손하게 쳐다봐야 한다고 생각하고 예. 뭐 청관율 기자가 시사인에서 최초로 분석을 시도해서 뭐 이렇게 결과를 내왔는데 뭐 그것은 아주 좋은 시도였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한참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이 20대의 생각을 담아낼 수가 없는데 문제는 옛날 같으면 20대가 20대 얘기를 했다고요. 그러니까 전대협 세대는 전대협 의장이 마이크 잡고 전대협이 이런 주장을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마이크는 죄 뺏어놓고 40대 이상의 마이크를 들고 계속 분석을 시도하는 거예요. 20대를 대변한다면서. 예, 본인들이 편집권과 발언권을 다 들고 20대와 30대 문제에 대해서 자꾸 연구하고 재단하려고 하니까 생기는 문제도 전 좀 같이 좀 봐야 된다라는 생각이라서 이 문제는 그래서 뭐 하나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없고 더 공부를 해야 되고 그들이 자체로 말할 수 있는 기회와 공간들을 더 열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원래 27까지 하면 박사 끝나고 교수 되고 그랬거든요. 옛날엔 그랬어요. 그럼요. 예. 지금보다는 쉬웠죠. 확실히 그건 있어요. 예.
김수희 평론가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사실 젠더 이슈가 크게 영향을 못 끼칠 것이다. 그래요? 예, 선거 결과에는 그렇게 보고 하태경, 이준석은 좀 보람 없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보람 없는 짓을 한다. 왜냐하면은 그 뭐 지지율이 올랐다고 얘기를 하는데 20대 남성에 바른미래당 정도 지지할 수 있는 남성 많아요. 예, 그쪽 세대는 자유한국당 지지는 하기는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또 30대, 40대가 갖고 있는 진보적인 뭐 복지관이라든가 경제관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 신보수에 해당하는 세대가 많이 있어요. 특히 20대 남성에. 네. 그러니까 본인들이 그렇게 안 해도 전반적으로 일을 열심히 하면 그쪽 사람들 지지를 받아야 되는 표가 예, 마침 자기가 젠더 이슈 했으니 우리한테 오고 있다. 이렇게 느끼는 건데 그야말로 그거는 장애 집회했다고 자유한국당 지지율 올라가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리고 원래 자기들이 갖고 있었어야 할 지지율입니다. 그걸 무능해서 못 갖고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이제 당장에는 그런 게 있겠죠. 20대 남성의 반응이라든지 이런 게 느껴지는데 여론에 속으면 안 되는 게 예를 들면 여론조사를 해보면 천안함에 대해서 네. 응답자의 반 이상이 북한이 한 것이 아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아 그래요? 예. 북한이 했다라는 대답은 소수예요. 그러면 얼싸구나고 정치인이 나서가지고 북한이 한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이 여론의 덫이에요. 그저 젠더 문제 좀 그런 측면이 있다고 보는데 예를 들면 정의당 같은 경우에 20대 남성 지지율이 낮다고 하잖아요. 원래 20대 지지율이 낮았어요. 정의당은. 아 그래요? 지난 총선 때도 오. 그렇고 저도 좀 심각하게 보던 거였거든요. 예. 왜 진보 정당을 20대가 지지하지 않느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이명박근혜 정권 때 이제 거기에 싸우기 위해서는 힘이 민주당으로 집중되는 거. 그리고 이제 정의당 같은 경우는 뭐 야권 연대 이런 걸 하면서 본의 아니게 이제 후보가 자주 안 나오게 된 거. 이런 네. 것들 여러 가지 뭐 20대 입장에서 왜 굳이 존재하는 당인가 궁금하기도 했을 것이고 예, 그런 측면도 여러 가지 있는데 그나마 20대 지지율이 오른 게 지난 대선 때 심상정 후보를 내면서 올랐고 그는 20대 여성의 지지를 통해서 올랐어요. 그리고 정의당의 새로운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20대 여성으로 인해서. 근데 자칫해가지고 이걸 놓고 20대 남성으로 접근할 거냐 이렇게 접근하는 건 저는 좀 아니라고 보고 그러니까 결국에 중요한 거는 남성 여성 이라는 틀로 접근하면 이 문제 풀리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어떻게 접근을 해야 돼요? 그럼? 예를 들면 전 미국이 좋은 사례라고 보는 게 미국에 이제 나이 많은 사람은 이제 버니 샌더스 있고 네. 젊은 하원 의원이 한 명 있죠. 사회주의자를 자처하는 예. 프로테스. 예, 프로테스, 프로테스. 오카시오 예. 프로테스. 마르크스 레닌은 아니었어요. 그들이 지금 미국의 젊은 세대한테 크게 인기를 받고 있는데 진보 너머라는 그 정파의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들이 일견 오른 것은 진보 너머도 사실 이제 샌더스라든가 그 사람들은 페미니즘이나 이 PC 정치를 굉장히 강조하는 쪽은 아닙니다. 네. 아니죠. 주로 경제 이슈를 얘기를 하고 있고 그를 통해서 결과적으로 20대 남성 여성을 불문하고 지지를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보 너머도 아마 그게 하고 싶다라는 뜻일 거예요. 그쵸. 근데 저는 진보 너머의 또 맹점은 진보 너머가 그 실천을 보여줘야 되는데 우리 PC 정치하지 맙시다라고 PC 쪽을 공격하는 전술을 쓰면 예, 샌더스가 하는 그런 정치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뭐 정의당 내의 의견 그룹이 갖고 있는 한계나 이런 것들을 여기서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예.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정의당은 대중정당입니다. 그래서 그 성차별에 반대하고 성평등을 추구하는 정당이고 그건 뭐 진보 정당으로서 기본적인 그럼요. 예. 철학이에요. 그러나 그런 정의당의 그 철학과 정체성과 방향에 이를테면 뭐 편향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해 볼 필요는 있겠고 당내에 그런 뭐 여성주의나 이런 것들을 훨씬 더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는 그룹들 중에도 대중정당으로서는 어울리지 않는 그런 언행들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만약 이분들이 그냥 여성주의 운동을 하는 운동 그룹이라면은 괜찮아요. 그러나 대중정당은 그보다 더 훨씬 더 책임 있게 대중들을 향해서 얘기를 해야 되고 자기 정책을 내놔야 되는 거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그런 어떤 당내의 편향이 있다면 그걸 비판하는 그런 목소리 또한 이 대중정당답게 좀 균형감을 가져야 되고 이 진보정당이 정치적 올바름이라는 걸 추구하는 정당이죠. 근데 정치적 올바름만을 추구해서는 정치가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균형을 갖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네. 저는 우리 청년들도 그렇고 우리 사회가 남녀로 편을 갈라서 싸울 이유는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나 워낙 성차별적인 사회였고 이 여성들에 대한 억압이 있었던 사회였기 때문에 그걸 개선하기 위한 뭐 제도적 뭐 혹은 정책적
혹은 의식적 노력을 기울이는 거는 필요하겠죠. 그리고 많이 개선되고 있고. 그래서 예. 어떻게 보면 이 사회가 좀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거쳐갈 수밖에 없는 그런 진통의 과정 내지는 통과점을 이 거쳐가고 있는 거 아닌가. 예. 제가 말씀만 하겠습니다. 아까 뭐 평론가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뭐 사실 그 20대, 30대 그 문제들이 그 경제적인 부분에서 해결을 찾아줘야 되고 뭐 젠더 이슈가 전부가 다가 아니다. 저도 그 의견에 굉장히 좀 동감을 하거든요. 하지만 좀 그 이쪽에 좀 포커스온을 좀 해주셔야 될 게 뭐냐면 그러니까 경제 문제 때문에 결국에 취업과 경기가 안 좋아서 그들이 이제 직업을 갖지 못하는 문제 때문에 그들은 울고 있어요. 근데 그 울고 있는 아이들에게 젠더 문제로 뺨을 때리고 불을 질러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태경 의원의 그런 언급으로 인해서 바른정당의 지지율이 올라가진 않겠죠. 하지만 진선미 장관의 저런 행동 때문에 민주당의 지지율은 분명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좀 간과하지 마시고 좀 잘 들어주셨으면 진선미 좋겠어요. 장관이 비판을 받는 게 대표적으로 뭐죠? 그러니까 정책들 중에 하나가 이제 방송의 뭐 권고 사항이나 이런 것도 그렇고 이제 여성관계 정책이나 뭐 무슨 복장을 어떻게 해라 뭐 이랬던 네, 그, 뭐 그 아이돌 의견을 뭐. 아니 또 저 유튜브에서 그 성차별적 발언을 하면은 뭐 모니터하겠다. 근데 그 중에는 페미니즘을 비판하는 것도 포함이 돼요. 근데 약간 그것도 있고 좀 예. 그 과장된 측면도 있고 일견 또 예를 들면 이제 여성 그러니까 기업의 여성 임원의 비율을 할당으로 맞추는 할당제죠. 문제라든지 예, 뭐 여성 이런 할당제. 것들을 주장을 하는 것들이 있는데 뭐 진선미 장관이 본인 임기 안에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좀 과욕을 부리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니 공적 영역에서야 뭐 할당제를 할 수 있는데 민간 부문에서 그걸 어떻게 강제해? 그러니까요. 어렵잖아요, 그거. 예, 그렇죠. 알겠습니다. 아, 이건 뭐 국민연금 관련한 부분 아니었나요? 뭐였더라? 그러니까 여성 임원을 쓰면 국가에서도 더 우대하고 투자도 한다 이런 거예요. 주식에다 인센티브를 주겠다. 인센티브를 주겠다 뭐 이런 거였던 것 같은데 하여튼 근데 어쨌든 정책 자체가 좀 오랜 기간 동안 논의돼서 뭔가 좀 익어서 나왔다라는 칭찬을 받기는 좀 어려운. 근데 아까 황현희 씨 말씀에서 하태경의 문제가 뭔지 또 나옵니다. 뭐냐면 그럼 하태경은 울고 있는 여성들 상대로 지금 여성들이 남성을 역차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쿵저러쿵 한다라고 또 불을 지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 잘 보셔야 될 게 뭐 하태경 의원 나름대로 뭐 20대 남성을 대변하고자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존중할 수 있는데 그들이 젠더 문제를 다루면서 사회경제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이걸 꼭 같이 봐야 됩니다. 과연 바른미래당의 그 사람들이 지금 20대를 옥죄고 있는 사회경제적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월급 체계라든가 그런 문제들부터 시작해가지고 20대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느냐? 돈 잘 버는 40대, 50대, 60대 증세해라.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느냐는 거죠. 그 증세해가지고 청년 복지에 쓰자. 이 주장을 바른미래당 하고 있나요? 그건 또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저 이준석 씨하고도 얘기를 좀 해봤는데 좀 바른미래당은 다소는 포퓰리즘적으로 지금 이 젠더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을 상황에 접근하고 그걸 이용하려는 뭘 하든 그런 해야 될 거 경향이 아니겠어요? 커요. 바른미래당은 뭘 하든. 어? 지금 뭐래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예, 보면. 그래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김수민 평론가 말대로 열심히 해도 뭐 표로서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제가 들고요. 마지막으로 짧게 화웨이 사태. 이제 어느 순간 가면은 이제 우리가 미국 편에 설 것이냐, 중국 편에 설 것이냐, 양단 간에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지 않겠는가. 군사적衝突까지 갈까요? 에이 설마 그렇게까지는 그렇게까지는 안 가는데 미중이 어우 미중의 군사적 충돌 생각만 해도 야 아찔하네요. 같이 죽자는 와. 얘기지. 오우, 근데 야, 그렇게 겁난다고, 전면적으로는 진짜. 충돌을 못해도 예를 들어서 대만이나 아니면 한국 정도에서 국지전을 아이고. 한국? 예. 남중국해. 한국은 국지전이 아니죠. 나는 예, 근데- 터지면은 예, 근데 중국이랑 미국이 직접 붙을 수는 없으니까 뭐 제가 그래서 군사적 옵션을 생각하는 건 아닌데 미국하고 중국이 정말 대척에 붙어야 된다고 하면 붙을 수 있는 자리가 제가 한국이 보기엔 될수 있습니다. 대만 아니면 한반도 정도밖에는 안 그러니까 보입니다. 뭐 아마 뭐 약간의 무력 시위 같은 거를 주고받는 정도가 아닐까 싶은데 근데 이게 이제 지금은 화웨이로 불거진 무역 전쟁이지만 미중 간의 무역 갈등이고 더 큰 틀에서 보면 이게 이제 패권 경쟁이잖아요. 글로벌 패권 경쟁. 그러니까 앞으로 이게 이제 뭐 무역을 소재로 뭐 다른 걸 소재로 계속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요. 또 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영토 욕심이 강해가지고 영토 갈등도 많이 있잖아요. 다른 나라들하고. 거기에 미국은 개입하고 싶어하고 자꾸 전략적 이익을 생각하니까.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남아야 되느냐. 이 점을 잘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화웨이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어떻게 강제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이미 화웨이의 부품을 그 통신 장비를 쓰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정부가 기업들한테 그거 쓰지 말라 그럴 거예요? 쓰지 말라고 하면 무슨 대책이 있는데 다른 대책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불가능한 거고 미국이 설사 그런 자꾸 이렇게 막 너 누구 편이냐고 옆구리를 찔러도 정부가 답할 수 있는 게 저는 없다고 보고 현실적으로 보면 우리가 지금 무역 거래 비중이 미국, 일본을 합친 것보다 중국과의 거래 중국이 더 비중이 많아요. 높아요. 이게 냉정한 현실인데 이 상황에서 자칫 잘못하다가는 이게 정말 피 보낼 수가 있죠. 사드 같은 경우에는 좀 달라. 사드는 이게 일종의 이제 무기를 배치하는 문제고 정부의 국방 정책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가 다소 뭐 민간 부분의 불이익을 감안하더라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고 오히려 중국이 그렇다 그래서 뭐 롯데 니네 나가라. 뭐 예를 들어서 한국이 여행 안 간다 이러면 중국이 나쁜 놈들이 되는 걔네가 거잖아. 좀 거죠. 예. 근데 이건 성격이 좀 달라요. 그래서 나는 약간은 이 문제에 있어서는 정부가 좀 딴청도 피우고 못 들은 척도 하고 어느 편에 들지 마라. 네, 그리고 뭐 할 수 없다. 까놓고 얘기해서 못 한다 이거. 아니 대한민국이 중국 같은 사회도 아니고 기업한테 너는 저 오늘부터 한 달 동안 문 닫어 이럴 수 있는 사회가 아니잖아요. 이건 어떨까요? 미국, 중국하고 외교 관계를 단절하는 겁니다. 좋은 생각이야. 네. 양쪽 다. 양쪽 다. 스위스처럼 중립 구조선 갑자기 그 다음에 뭐 대만하고 다시 국회 정상화를 들어가고 뭐 기대 효과가 뭐예요, 근데? 기대 효과가 재미있을 뭐냐면은 것 같은데. 우리가 중국하고 미국 어디도 우리 편이 아니다. 비동맹. 우리는 비동맹을 고수하겠다. 영세 중립국. 예. 그 영세가 영세미 날 때. 영세 상인의 영세가 될 수도 영세미. 있습니다. 중국하고 미국이 동시에 쳐들어오겠네. 야, 동서로 분단될 수가 있어요. 동서남북으로 잘릴 것 같아요. 이렇게 돼요. 이렇게 태백 백두대간을. 그러면 넌 중국어권에 살아야 돼, 영어권에 살아야 돼. 그래요. 아, 하여간 참 미중 사이의 이런. 아니 화웨이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미국이 다 끊었잖아요. 안드로이드 체계까지 다 끊고 하면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나라는 U 플러스가 좀 딱 걸려 있는데 근데 저는 U 플러스가 대책 내야 될 것 같은데 이 상태로 화웨이랑 계약해 갖고는 5G 시대를 여는 게 불가능한 상태로 간다고 보고 손절하는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중국하고 교역량이 아무리 많아도 저는 기본적으로는 미국과의 관계를 끊을 수 없는 나라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본으로 들고 있는 거는 지금 어쩔 수 없는 현실이고 근데 지금 되게 굉장히 난감해져 있는데 트럼프가 생각보다 세게 하고 있고 쉽게 멈출 기세가 아니라는 점 그리고 화웨이와의 문제는 단순히 무역 분쟁이 아니라 이제 5G가 열리면 이게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데이터가 많이 오고 가서 군사적으로 굉장히 활용 가치가 높은 게 5G라서 이것이 자체 기술을 갖고 있어야 되고 중국한테 주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이 겹쳐 있는 거거든요. 그냥 통신 장비 정도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서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이 문제는 단호하게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제 느낌에는 미국이 이렇게 제재하면 화웨이는 3년 안에 망할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근데 LG가 지금 저 상태에서 우린 그냥 갈게라고 과연 이건 사원을 걸어야 되는 일이거든요. 그래도 만약 화웨이 잘못되면 LG 5G 시장이 같이 무너지면 본인들은 그 지금 이 통신 시장에서의 지분을 완전히 잃게 되는 사태를 고려해야 하는 거라서 5G가 상용이 아니라 군용의 차원에서 봤을 때 화웨이를 미국이 그냥 두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LG가 빨리 대책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쪽에 그러니까 저는 뭐 알뜰폰을 쓰고 있기 때문에 상관은 없는데 아니 트럼프가 말이죠. 이런 상황들을 다 예견하고 중국과 전면전이 붙었을 때 무역 전면전이 붙었을 때 어디서 우리가 타격을 입을지까지 다 시뮬레이션하고 지금 도발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예. 장사꾼이라 네. 정말 그 모든 시뮬레이션 다 돌려봤을 것 같아요, 진짜. 그런데 이렇게 계속 가면 중국이 백기를 들 수밖에 없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은 일본이 저렇게 하다가 한번 박살이 한번 났었잖아요. 우리도 박살이 났습니다. 네. 중국한테 덤볐다가 마늘 건 때문이었죠 아마? 언제예요, 그게? 그게 이제 98년인가 그래. 8년이요. 우리가 박살이 났나요? 우리가 박살 났지. 그래요? 그 마늘 파동 때 모르는구나. 야 김수민이 모르는 게 있네. 왜냐면 그때 아마 아, 10대셔가지고. 10대여서. 예. 경제는 관심이 없어서. 고사를 책 보고 있었겠죠. 예. 수능 준비하고. 잠깐만. 아니 근데 까먹어. 야, 너 내 나이가 대봐라. 다 까먹는다. 아, 나도 마늘인지 기억이 안 지금 나는데, 마늘. 양파인지 기억이 안 나요. 마늘이 마늘 맞아요. 마늘 파동이 있었나요? 예, 마늘 파동. 예.
그게 99년 98 얘기네. 아. 99년 얘기야. 안 그래도 IMF로 밟히고 또 중국한테 밟혔군요. 그렇죠. 99년이에요? 예. 진짜 스타 할 때라 뭐 국악권이라 제가 예. 하여튼 이런 마늘을 우리가 거부했다가 중국으로부터 아주 그냥 대차게 한번 실컷 얻어맞고 백기를 들었어요. 불과 며칠 만에 백기를 들었나 그랬을 거예요 아마. 자 그래서 정말 이 상황에서는 제 대안이 어쩌면 가장 현명한 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 양쪽과 다 단교. 자, 외교 관계를 단절하고. 그러고 저 북이랑 같이 합쳐갖고 둘이서 우리 민족끼리 잘 살아보자. 이렇게. 그렇습니다. 이거 어떻게 알았어? 내 마음속에 들어왔나 봐요. 예. 정용기하고 비슷한 부류인데 보니까 정신적으로 통하는 게 있는. 용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용? 트럼프 시진핑보다는 김정은이 훌륭한 지도자다. 뭐 이런 취지인가요? 차라리 카툰을 써요. 그래서 울려요. 재밌겠네. 아, 진짜 웃겨. 예. 차명진 씨랑 같이 작업을 하죠. 김용민 글, 그림 차명진. 정용기 낭독. 이 그림 막말 브라더스 이렇게 해갖고. 네. 알겠습니다. 예, 그래요. 제가 조선의 이하응입니다. 예. 또 조선일보에 계좌하시면 되네. 아니 흥선대원군 이하응도 예. 마냥 쇄국을 하자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네. 김용민도 그렇습니다. 마냥 세욱하지 말자. 네네. 마냥 세욱하자는 말이 아니었어요.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뭐 이렇게 마무리하죠. 그러실까요? 오늘 아주 예. 재밌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고 다음 네네. 주에 요즘 정치 이슈가 좀 재밌는 이슈가 없어가지고 이제 총선도 저희 다가오고 억지로 저기 예. 젠더 이슈 갖고 오늘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 또 중요한 이슈기도 합니다만은 다음 정의당을 주에 또- 디스하려고 또 그 얘기를 끊어. 아니에요. 아니 의원님 그 현실적인 고민 아닙니까 그거? 그거 고민해야 돼요. 고민하게 냅두지 왜 건드려. 젠더는 교회에서 싫어합니다. 자, 저희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예, 다음 주에는 더 재밌는 이야기로 오길 바랍니다. 아주 알겠습니다. 재밌는 이슈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 자, 수고하셨습니다. 좀 자, 만들어 볼까요? 수고하셨습니다. 재밌는 이슈. 재밌는 이슈 많이 됐어. 끝났어.